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서 자기 추방을 선택한 64명에게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반면 추방령을 무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4,500명에게는 하루 $1,000, 최대 5년치인 $180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2천만 명으로 불어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첫해 100만 명 이상 내보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본격 구사하고 있습니다. Simply show up at an airport and receive a free flight CBP home, where illegals can book a free flight to exit bonus for illegals to further incentivize their self-deportation. You will be fined nearly $1,000 a day, imprisoned, and deported. You will never return. But if you register using our CBP Home app and leave now, you could be allowed to return legally. 당근책으로 제시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실제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프로젝트 홈커밍 플랜에 신고한 불법 체류자 64명에게 처음으로 무료 항공권과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을 받은 64명은 혼두라스 출신 38명, 콜롬비아 출신 26명으로 텍사스 휴스턴에 집결해 국토안보부가 빌린 전세기편으로 미국을 떠나며 1인당 $1,000씩 받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CBP 홈 앱으로 자기 추방을 신고하며 예약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출신국별로 집결시켜 전세기편으로 출국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1명을 추적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17,000인 반면에 자기 추방으로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해도 추방 비용을 70%나 절약하게 된다며 당근책인 자기 추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무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140만 명에 대해서는 엄청난 벌금을 본격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은 하루 $998씩 벌금을 부과하고 5년치를 소급 적용해 최대 $180만 벌금을 부과하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최종 추방령 무시자 4,500명에게 최대 $180만 총액으로 $5억 벌금을 부과해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보에 따르면 부과받은 벌금을 30일 안에 납부하든지 이의를 제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육류 포장 공장에서 일해온 한 여성은 2015년에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2018년에 최종 추방령을 받고 이를 무시하는 잠적자가 돼버렸는데 5년치를 소급 적용해 최대인 $180만 벌금을 부과받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수석 중인 한 남편은 2018년 자진 출국을 약속했다가 부인이 자궁암에 걸리는 바람에 나가질 못했는데 이번에 과거 불체 기록으로 $5,000의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벌금을 안 내면 미국서 번 재산을 몰수한다는 경고까지 발령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7,000명에게 $20억 부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부터 1인당 최대 $180만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징수에 나서고 있어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경아 앵커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한 날로부터 하루에 $998씩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를 4월에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인 현재까지 최종 추방령 무시자 7,000명에게 $20억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998의 벌금을 물리고 최대 5년치를 소급 적용해 $180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불법 체류자들이 14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 $1,000씩의 벌금 부과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에 이어 정부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해당자들이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컬렉션, 강제 환수에 착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강제 환수를 위해 해당자의 임금 소득이나 세금 환급을 압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민간 컬렉션 회사에 넘겨 강제 환수토록 의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컬렉션 회사들에게 넘어가면 악몽에서와 같이 추심 전화 등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캠페인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추방을 독려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전세기편으로 무료 항공권과 1인당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받고 처음으로 64명이 미국을 떠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종 추방령 무시자 140만 명을 중심으로 하루 $1,000씩 최대 5년치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해도 강제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그만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기 추방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대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시행해 256만 명이나 받아들였던 각종 패럴, 즉 일시체류 허가를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출국을 요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남미 이민사회의 트럼프 행정부의 출국령에 이어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종료를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에 대해 TPS, 즉 임시보호신분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에서 일시 체류를 허가받은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 가운데 2021년에 시행한 35만 명의 TPS 프로그램을 4월에 종료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에 대한 TPS 종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종료하고 출국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일시 시행 중지를 명령했으나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파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 가운데 2021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온 35만 명은 TPS에 따른 체류와 워크 퍼밋을 상실하게 돼 미국을 떠나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여했던 합법 체류 신분을 도중에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종료를 미리 고지하고 종료할 경우 법원이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법원 측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로 중남미 출신 250만 명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이나 각종 패럴 일시체류 허가 프로그램들을 모두 순차적으로 종료시키고 출국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는 CHNV라는 패럴 프로그램으로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을 받아들였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임 행정부에서 CBP-1이라는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난민 망명 신청을 기다려온 100만 명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이 종료된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수십만 명이 합법 체류와 취업 기회를 상실하고 불법 체류자로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해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받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지하로 숨어들지 부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신국으로부터 신병 인수를 거부당한 아시아계 추방 대상자들을 리비아에 이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가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국 추방에 대한 불법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 당국의 손을 이미 떠난 상태에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신속 추방에 활용하고 있는 신병 인수 거부국 출신들의 제3국 추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월요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얀마와 베트남 출신 등 아시아계 최소 2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추방 대상자들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습니다. 아시아계 2명이 남수단행에 반발하며 수차례 문서 서명을 거부했으나 변호인들이 연락두절돼 법원에 긴급 청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이미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명의 아시아계들의 제3국 추방지가 극심한 내전을 겪어 미국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남수단이란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과 중국 출신 등 아시아계 추방 대상자 13명을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리비아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 추방 중지 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불법 판결 시 이들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번 추방하면 미 당국의 손을 떠나기 때문에 불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미국에 데려오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던 메릴랜드주 거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건에서도 그를 다시 미국에 데려오도록 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당국으로 신병 처리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시 데려올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고 백악관을 방문했던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그를 다시 미국에 돌려보낼 계획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추방 재판 등으로 수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신속 추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방자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 출신들은 이를 이유로 사전에 인수 합의한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제3국으로 신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리비아와 남수단 등과 사전 합의하고 아시아계 추방 대상자들을 추방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이 미국을 침입해온 것으로 간주해 137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으나 연방 대법원도 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 추가 발동해 신속 추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초대형 감세 연장안을 마무리하며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 단속 요원 18,0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를 지속하기 위해 국경 순찰대 3,000명을 더 늘리고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CBP 심사관들은 5,000명 증원키로 있으며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스 요원들은 10,000명 증강키로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초대형 감세 연장안에 국경 봉쇄와 이민 단속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1,750억 달러의 예산을 포함시켜 사실상 확정하고 있습니다. 1,750억 달러의 예산은 한 해 96억 달러인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 예산보다 근 20배나 급증시키는 겁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1,750억 달러의 예산으로 국경 봉쇄와 이민 단속을 한창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증강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부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 요원들을 10,000명이나 대폭 증원키로 했습니다. 현재 아이스 전체 직원은 21,000명이지만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나서 있는 ERO 요원들은 6,100명에 불과하므로 이민 단속 요원들을 집중 증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요원으로 국가방위군 2만 명이나 동원할 채비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이스 요원들을 새로 채용해 훈련시켜 다른 인력들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경 봉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국경 순찰대는 3,000명, 입국 심사관을 비롯한 CBP 관리들은 5,000명을 증원키로 했습니다. 현재 국경 순찰대는 22,000명, CBP 관리들은 6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국경 체포자들이 95%나 급감했으나 이러한 국경 봉쇄 효과를 계속 유지하도록 순찰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항과 육로 입국장에서 입국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인신매매와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 CBP 요원들도 대폭 충원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이민 구치 시설을 현행 4만 개에서 10만 개 침상으로 2배 이상 확충키로 하고 450억 달러나 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이민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은 4만 1,000명인데 4만 9천 명까지 수용하고 있어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공화당은 465억 달러를 투입해 미완성된 국경장벽 건설을 매듭짓고
첨단 감시장치들을 확충키로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해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자 즉각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서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줘 일시적으로 유학생 등록을 계속할 수 있게 명령했지만 갖가지 사안을 놓고 격전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최고 명문인 하버드 대학과 사활을 건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이 더 이상 유학생들을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전격 허가권을 취소시키자 하버드 대학이 즉각 불법 위헌이라며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게 유학생 등록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하버드 대학은 유학생들에 대해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 등록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연방지법의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대학 유학생 등록 허가권을 취소한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효력을 중지시켜 하버드 유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주게 됐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이 반유태, 친테러를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국제 유학생들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충격적인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적인 조치가 시행됐더라면 하버드 대학은 신입 유학생들을 더 이상 등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으면 유학생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주로 대학원생들로 국제 유학생들이 6,800명이나 등록해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하버드 대학생들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있는 일반 OPT 이용자들만 해도 1,850여 명, 스템 OPT 이용자들은 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유학생들의 정보와 시위 장면을 담은 비디오, 오디오 등 정보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학생들을 추방시키려는 의도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기금을 동결한 데 이어 유학생 등록 허가권까지 취소하자 하버드 대학은 잇따라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대학 등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로 전선을 확대하며 갖가지 무기를 동원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유학생들은 물론 전체 학생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 국장 지명자가 유학생들의 OPT, 즉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선택 실무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신임 이민서비스국 국장으로 지명된 조셉 에들로 지명자가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현재 2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OPT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폐지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USCIS 이민서비스국 국장으로 지명된 조셉 에들로 지명자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프로젝트 2025를 기술한 저자 중 한 명으로 대표적인 이민 제한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 국장 지명자는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이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시한폭탄 하나를 던졌습니다. At its core, USCIS must be an immigration enforcement agency, an agency that is dedicated to ever-evolving and innovative techniques for screening and vetting its applicant pool. An agency that must be vigorous in its efforts to detect, deter, and disrupt immigration fraud.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 국장 지명자는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직후 취업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OPT가 오남용돼 왔다며 나는 이 OPT를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들로 국장 지명자는 F1 유학생 비자를 가진 미국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며 미국에 남으려 해도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OPT로 불리는 선택 실습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며 OPT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일반 전공자들은 12개월 1년 동안, 스템 첨단 분야 전공자들은 36개월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돈을 벌며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등 장기 체류 비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OPT를 승인받아 취업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은 일반 OPT가 16만 3,450여 명, 스템 OPT 8만 명 등 모두 24만 3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학생들이 9만 7,5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들이 6만 1,000여 명으로 2위인데, 큰 차이가 나는 3위는 한국 출신으로 7,7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들러 이민서비스국장 지명자가 OPT를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는 발언은 지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OPT를 폐지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며 외국 인재 우대 방침을 공언한 바 있어 OPT를 완전 없애는 데에는 반대하는 대신에 오남용을 막도록 엄격한 심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